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제가 전기 관련 영상을 하지만 또 이런 것만 또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여담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원래 좀 쉬었다가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4년 돼가나? 제가 원래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다쳤으면은 군대 면제라도 했을 텐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십자인대를 다쳐서 참 뭐 약간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좋아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무튼 500천사가 축구를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배드민턴을 좀 했었는데, 배드민턴은 이게 이제 복식으로 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실내에서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축구하던 사람들과 좀 살살 차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좀 차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근데 저번 주에 주말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수중전을 하자라는 그런 걸로 해서 비 맞으면서 축구를 하는데, 뭐 축구를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재밌지만, 축구하다가 비가 이렇게 오락가락 이렇게 세게 내렸다 천천히 내렸다 하잖아요. 그런 비를 좀 맞으니까, 또 센 비를 맞는데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좀 맞으니까, 와, 마치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진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어제는 좀 바빴습니다. 그 뒷일을 좀 수습하고 처리하느라 비로 인해서 누전과 함께 단락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아마 특고압 시리즈를 좀 이제 지나가면은 올릴 예정이고, 또 이제 건물 누전도 좀 있었던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처리할지 방수 대책에 대해서도 건물 관계자분들과 얘기하면서 어저께는 좀 바쁘게 지냈는데, 오늘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좀 방수 대비랑 잘 하시고 제 영상도 보시면서 또 전기 안전에 더욱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제가 뭐 특고압도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가끔씩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뭐 관리하는 곳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곳에 그 담당자분께서 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편의를 봐드리겠다고, 어떻게든 좀 조치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출동을 하게 된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출동한 현장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지금 가공 전선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공 전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특고압 건물을 받는 곳이고, 여기가 특고압 전기를 받는 좀 오래된 상가였어요. 오래된 상가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옥상 가공으로 특고압 전기를 지금 여기가 수전하는 곳이 있었죠. 오래된 상가이고 철거를 해야 돼서 철거를 하려고 다 지금 준비도 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철거가 딜레이가 계속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특고압 선로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딜레이가 좀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랑 오니까 전기 안전관리자가 좀 입회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제가 여기를 관리하던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여기를 좀 제가 대응을 하게 되었죠. 저도 이제 여기 현장에 이제 처음 갔었고, 지금 여기를 잘 철거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특고압 가공선이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거를 철거하는 게 중요했었던 거고, 이날 제가 도착했을 때
한전 지중 패드에 그 개폐기를 이제 개방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개방하고 한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계량기까지 철거해가는 작업을 그날 했습니다. 여기 좀 구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선이 이렇게 또 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전 지중 패드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코너를 좀 돌아가면은 있고, 이쪽에 지금 사진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전신주가 여기 보이네요. 이 전신주 위로 해서 지중 패드로 해가지고 가공으로 띄워서 이제 이쪽으로 전신주를 통해서 이 건물에 공급을 하는 것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작업은 이틀 날짜에 걸쳐서 완료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지중 패드를 저도 여기 지중 패드를 열 때는 좀 긴장을 하게 돼요. 500천사도 여기 한전 직원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고압을 어찌됐든 눈앞에 두고 이렇게 여기 이제 개폐기들을 개방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500천사도 긴장이 되지만, 또 여러분들과 이러한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폐기 패드 스위치가 4개 정도가 있었고, 지금 1번에 스위치를 개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되게 또 신기한 것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특고압에 지금 전압을 재는 그런 제가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기 쪽 일을 한 지가 벌써 이제 7년도 넘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이렇게 또 다시 제가 또 영상으로도 이따가 이제 좀 나올 건데, 한전 직원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테스터기가 있냐고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분이 이제 그 개폐기도 조작하시는 분이었는데 차에 가서 가져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제가 마침 가지고 있었거든요, 테스터기를. 혹시 몰라서. 그래서 여기다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저도 이제 약간 겁이 났죠. 지금 내 테스터기 이렇게 빌려주면은 이거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 테스터기의 그 최대 측정 범위는 제가 알기로 600V인가 1000V인가 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2,900V잖아요. 그러면은 내 테스터기 고장 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한전 직원분인데 고장 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제 거는 DC 전류, 태양광 DC 전류 재는 것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거든요. 이게 다른 거 한 6, 7만 원이면 하는데 제 거는 요즘에는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 2, 30만 원 그 정도 가격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줬더니 여기 커버를 열더라고. 이거를 커버를 열어서 전압을, 이거는 지금 이제 개방시킨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개방시키는 것도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그 여기 지그 여기에 딱 맞는 지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끼운 다음에 딱 돌리니까 개방이 딱 되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런 것들도 하기 전에 개폐기니까 부하가 좀 걸려도 뭐 괜찮겠지만 저쪽 말단에 철거할 그 특과 수배 전반에 메인 차단기랑을 다 내려놓은 상태이긴 했죠. 전류가 흐르지 않게. 여기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전압을 측정을 하고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특과압 같은 경우 지중 이 뭐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활선 상태에서는 22,900이 흐르는 통전되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여기 지금 여기 접지선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 접지선 이쪽에다가 끼우고 빨간 선 이제 프로브 이거 핀을 이쪽, 보통 원래 이렇게 닫아져 있는데 열어가지고 이쪽에다가 개방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고압 검전기로만 이거를 이제 특고압은 측정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지중에서는 유도 전압을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에서 전압을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선 유도 전압이 활선 상태에서는 한 90V 미만, 90V 정도로 유지가 되고, 이게 죽게 되면은 이제 0V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활선 상태에서는 6, 7V 정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전기가 죽은 상태에서는 0V가 지금 나온 것을 저도 그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유도 전압을 통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그 특고압 전기가 제대로 죽었는지, 개폐기 스위치가 제대로 열리고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한전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저한테는 또 신기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신기한 사실일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영상을 이제 좀 찍었던 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철거하려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내려다 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 전기는 이제 이쪽에서 개방을 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파워 퓨즈나 뭐 이런 설비들도 있는데, 이날 그냥 일단은 혹시나 하는 안전 그런 차원에서 파워 퓨즈랑 COS 다 개방도 하고, 인터럽터 스위치인가요? 이거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되게 보기 힘들죠. 이건 이제 개방 그 요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그 작동하는 방법은 이 핀을 뽑아 가지고 이거를 세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돼야 힘을 제일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보통 녹이 좀 있기 때문에 잘 한 번에 개방이나 투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번에 탁 쳐서 이렇게 밀어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서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로 이제 바꾸는 사례가 많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아마 시간이 아마 있을 거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특과 한전 직원들이 여기가 이제 그 개폐기가 있어요. 여기 이 건물로만 특고압을 차단해주고 또 연결해주는 개폐기가 여기 있어서 한전에선 여기까지 이제 개방을 했고, 이쪽에서는 여기 보이네요. 여기에도 이제 가공으로 이렇게 선이 돼 있고 지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선이 있습니다. 여기 가공선은 뭐 이렇게 방전이 빨리 된다고 해서 굳이 뭐 방전 작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500천사는 또 혹시나 만에 하나 하는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전 부분 이쪽 부분 상단에서 이쪽 상단에서 그 또 방전을 또 했죠. 접지선에 그 IV 선을 좀 물리고 이렇게 방전을 탁탁 튀기면서 했고, 특과 검전기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검출되지 않아서 작업을 이제 추가 작업을 이날은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마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철거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것이 이 선을 이렇게 철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일하면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건물 안에서 옥내 그런 데 사는 분들을 이제 내선 전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공, 배전 선로 이런 데에서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을 이제 외선 전공이라고 하는데, 외선 전공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일하면서 좀 알게 돼서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더니 금액적인 부분이랑 그 철거업체 사장님이랑
제가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좀 해서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이날까지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특허에 대해서 별로 제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여기 막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사진상에서도 이 선 이렇게 좀 철거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 외선 전공하는 사람도 간단한 작업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날 이제 오셨었던 건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저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전기공사 어떤 시험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장력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무겁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끊으면은 이게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기역형 이거 뭐 완철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완금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특구와 가공선을 한 번에 딱 자르면은 이게 이제 장력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이 철이 축이 이렇게 딱 돌아가 버린대 이게 돌아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진짜 이게 도미노처럼 얘 이쪽 전단에 있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 이게. 저가 전혀 상상을 못했죠 이게. 그래서 이 작업은 외선 전공에 한 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고 두 명이 필요했던 거였고, 이거를 참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날 뭐 제가 참 얻은 거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참 경험.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근데 이날 이제 외선 전공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갑자기 제가 한 명만 이렇게 급조를 하게 됐는데 두 명이 필요했던 거였죠. 이제 두 명의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저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좀 전기 작업을 좀 본 적이 있고, 저도 그게 있거든요. 작업 안전대 전신지 올라갈 때 차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해본 적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있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날 작업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쉽게 끝날 만한 작업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오셔서 보니까 여기만 그냥 끊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철거업체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여기를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이게 끊어졌을 때 이 기역력 완철이 이렇게 돌아갈 거를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선배 소장님들이랑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왜 너희가 저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이제 좀 편의를 제공해서 이분들을 또 이제 관련자가 아니고 중간에서 애매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 한전 그 외선업체랑 그 경험이 또 있으셔서 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도움을 적재적소에 이제 요청을 드리는 편인데, 이거 어차피 여기 지금 철거하는 업체만 사용을 할 거면은 그 철거 업체한테 이거 띄면서 이거 잘라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쉬운 공짜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한테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문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전에 이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밑으로 해서 아까 전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먹자 골목이에요. 먹자 골목이고 한전의 바구니 차가 이제 지나가서 철거를 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자기네들도 이 차량이 지금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이 지금 한전 그 차가 5톤인가 뭐 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차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한전 입장에서도 뭐 자기네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빨리 철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난감한 상황이어서 제가 외선 전공 작업하시는 분을, 공사하시는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했던 거죠. 이제 놀라운 사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날 이제 선을 철거해 달라고 한 선이 총 4가닥이었어요. 특고합선 이거 3개하고 중성선이죠. 니츠라 그 중성선까지 4가닥을 잘라야 됐던 거죠. 지금 여기 외선 전공 2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와, 이분들 일당 엄청 센데 다행히 조율이 됐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했는데 아무튼 가격이 셉니다. 정말 셌어요. 내선 전공의 거의 2배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시는, 정말 좀처럼 초대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었는데 초대하게 됐습니다. 짜잔. 와, 정말 제가 이 작업 현장 사진을 저쪽 좀 모래 언덕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좀 찍고 했는데, 와, 참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제 밑에서 이제 그 바인더로 이제 뭐 내려주거나 하면은 특고압 검정기도 올려주고 이래저래 이제 해드렸는데, 기술의 그 영역으로 다 접근할 수 없는 데에는 역시 사람이 먼저구나, 사람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모셨던 분은 이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다리 차라도 부르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분도 몸을 여기다가 이제 그 지탱을 하시면서 하긴 하지만, 물론 여기가 이제 다 죽었는지 특고압으로 다시 한번 검전도 하시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지, 활선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고압 활선 상태에서 작업한 거는 제가 또 다음 시즌 또 2로, 특고압 시즌 2로 또 찾아뵐 건데, 특고압 그 절연 공 패드를 또 막 깔고 막 해야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날 가서 진짜 참,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전북이고 전북 전주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블로그에도 이제 들어와 보셨으면 아실 건데, 제가 이제 이분을 했는데 마침 철거 업체 이제 특고와 관련해서 철거하시려고 이 외선 전공 한 분이 이렇게 마침 계시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일당을 좀 더 주시고 해가지고 이분을 섭외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여기 현장에 왔는데, 와, 되게 참 신기한 게, 이분이 이제 이 작업자분한테 형님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이 두 분이 아시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저도 알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분이 없었으면은 사다리 차도 해야 되고 이 각도 이런 것도 또 되게 애매하고 이분 혼자 어렵게 작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다행히 이분이 있어서 그리고 서로 이미 이 두 분이 20년 전에 호흡을 맞추며 일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외선 전공에 작업 세계가 있고 그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해 보신 경험도 있구나. 그래서 서로 20년이나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날 딱 하는데, 마치 서로 이렇게 막 말이랑 주고받고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환상의 그 케미라고 하잖아요. 환상의 그 오랜만에도 작업을 하시는데도 딱딱 그 선을 이렇게 이제 묶고 하나는 잡아주면서 설설 하나 전선 가공선 하나하나씩 자르면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저는 저한 오백천사한테는 참 아름답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여러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분들이 이게 또 옛날 전신주여가지고 그때 한 15m, 16m 된다고 했었거든요. 건물 한 6층, 5층, 6층 정도 높이 이상의 그 높이였는데, 이 높은 곳에서 참 아름답게 작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의 어떤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높은 곳에서 제가 이제 벤치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검전기도 보이지만 검전기도 올려주고 절단기로 해서 딱 자르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에 전신지에 올라가서 몸을 지탱하고 서로 이제 말을 잘 해서 여기를 이제 커버 풀러내고 띄어내고 잘라내고 바인드로 끌어내는 이 작업들이 멋있게 보이고 참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정말 대우를 많이 받고 잘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선을 이렇게 제가 지금 특과 검정기를 이렇게 올려주었던 거고 선을 이렇게 끌어서 이제 내려주시면은 무거운 그 기구 같은 것을 제가 밑에서 이제 올려주고 이 바인더 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 주말 아침에 근데 살짝씩 비도 오고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슬비 정도 살짝 오는 거여서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밧줄 하나 달아, 밧줄. 저도 이제 작업을 다 철수하고 나서 이제 철수하다가 그래도 이 모습을 사진을 한번 남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었고 여기 개폐기 2차 여기가 이제 한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분계점이죠. 또 이게 저도 이제 이날 알았는데 여기 이 선 같은 거는 또 더 자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왜냐면은 이게 이거를 또 이 가격을 거의 다 바꾸고 하려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전단에 접속부 전단에서 잘라야 다음에도 또 이거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 놓은 채로 한전에서 나중에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를 하기로 했고 이 선이 이렇게 있던 가공선을 니트라 선까지 이렇게 해서 잘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날 경험은 참 쉽게 오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서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고 이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참 저도 여러 가지를 배웠고 참 특과에 있어서 이게 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작업을 유경험자와 무경험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다는 것을 또 깨닫기도 했어서 사람을 섭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었고 이게 그냥 제가 잘 안 알아봐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선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철거업체 사장님이. 그럼 여기 끊었으면은 이 축 다 돌아가고 이제 어떤 복잡한 일이 또 생겼겠죠. 이런 실제 일들이 그 외선 전공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안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다행히 여기는 이렇게 이제 특고압 전기가 죽은 상태긴 했지만 또 언제든 또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특고압 전기 공사구나. 물론 이제 그 활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였지만 가끔 이렇게 하지만 전기 사고에서 사람들이 전기 공사에서 감전 사고가 많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감전 사고보다도 그 추락사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안전하게 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또 작업을 도와주신 작업 외선 전공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하는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전기 안전하시고 또 더운 여름에 좀 다치지 않으시도록 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